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오신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친해지시는 거예요? 네? 여기서요. 여기서 친. 아니면은 갈 때마다 만나는 거예요? 처음 왔어요. 내일은 또 4번 출구에서 만나고 갈 때마다. 4번 출구는 어디인가요? 신사요. 이제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 재생 사업. 도시 재생 막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하도 도시 재생 하니까. 이 범위가 되게 커요. 범위가 그냥 잘 안 되는데 개발하는 건 다 도시 재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시에 특별하게 뭐 도시 재생을 한다 이런 게 아니고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게 있는데 쭉 보시면은요, 정비사업도 도시 재생이고요, 뭐 항만법, 항만 재개발도 도시 재생이고, 뭐 전통시장 육성도 다 도시 재생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도시 재생은 기존 노후지를 전면 철거를 안 하고 살리는 걸 이제 도시 재생으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용산 쪽 뭐 서계동 같은 데 가봐도 막 저번 달에도 소유자들 다 서울시청 가서 막 집회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되게 반대예요. 왜냐면 어떤 거냐면은 막 주차장이 모자라다 보니까는 입구 쪽에 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공영 주차장을 서울에서 만들어주고, 어차피 차는 못 올라가니까. 그리고 근데 그거 자체가 이제 돈이 없죠. 일단은 그 자체가 돈이 없다 보니까는 그냥 환경 좋게 하는데 페인트 칠하는 거 말고 없어요. 네. 그래서 아마 도시 재생이 좀 약간 잘 안 될 사업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무너지면 어쩔 거냐라는 거지. 예를 들어 그렇게 했는데 무너지면 어쩔 거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냥 굉장히 큽니다. 범위가 쭉 읽어보시면, 대강만 읽어봐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역세권 개발,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항만법에 따른 항만 재개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뭐 다 도시재생 사업이에요. 그래서 도시재생은 특별하게 뭐 종로가 도시재생, 을지로가 도시재생, 그거는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법을 모르고. 이렇게 좀 모든 거는 법률에 근거하는 게 좋아요. 그럴듯하게 보면은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무슨 소설을 쓰는 사람들도 꽤 많은데, 법에 대한 근거로 투자를 하는 게 일단은 가장 확실합니다. 이 경제활동은 보면 이 부동산 시장이 경제활동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사실은 법률활동에 대한 게 훨씬 더 커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에요, 법률. 그죠? 그래서 그런 법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조세 특례 제한법, 민간 임대 사업에 대한 특별법, 다 법이에요, 법. 법에 의해서 그 법에 맞게 자본이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근데 막 시나리오를 써요. 뭐 여기가 도시 내가 노후가 돼 있으니 여기가 도시 재생이 되니 여기가 투자 처리는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잘못됩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있고, 이 안에 이제 빈집은 뭐 사실 서울에 빈집이 뭐 얼마나 있다고 이게 특별법까지, 빈집이 있습니까? 빈집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상계동 쪽에 좀 있나요? 그리고 산동네 아주 이런 데들 빼고는. 그래서 봐야 될 게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가로구역의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 소규모 재건축 사업들이 이렇게 있어요.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특별하게 투자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에 대한 개념은 내게 비록 작지만 한꺼번에 개발이 되면서 규모의 이익을 내가 별도로 가져가는 게 투자에 대한 메리트잖아요, 부동산에 있어서는. 그래서 한꺼번에 개발되는 게 돼봤자 별로 이득을 못 보면은 뭐 비대위가 구성이 돼가지고 뭐 건물주들은 막 이렇게
별도로 움직이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가만히 살펴보면 그냥 알고만 계세요. 그냥 이 재건축 재개발하는 거랑 법은 똑같아요. 법은 똑같은데 사업이 작아. 사업이 안 되는 거야. 사업은 작은데 해당되는 건 다 똑같아. 그래서 사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별로 잘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되게 잘 알아야 돼요. 예전에는 서울시가 2006년도, 2009년도까지, 2009년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비 예정구역을 발표를 했었어요. 정비 예정구역. 정비 예정구역이 발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막 지분 쪼개기가 막 일어나는 거지 뭐. 예정구역이 발표되니까.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우리가 그 구역 지정 전에 그 조합 설립 인가 전에 이렇게 뭐 분리되고 이런 것들 다 인정을 해줬는데 요즘에는 그때 막 그 지분 쪼개기가 막 일어나고 하니까는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것을 별도로 또 둬요. 권리 산정 기준이. 그러면서 이제는 아예 정비 예정 구역을 발표를 아예 안 해버려요. 발표를 안 하는데 그 당시에 발표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서울시만 하더라도 한 350군데 정도 됩니다. 350군데. 근데 일단은 다 숨겨놨어요. 더 이상 발표는 안 해요. 알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물론 해제된 것도 아니고 지정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정이었으니까. 해제된 것도 아니고 지정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잠재적으로 되는 지역들 중에 할 만한 것들을 찾는 게 이제 가장 큰 숙제예요. 할 만한 것들을 찾는 게. 왜냐하면 시작만 하면 이제는 너무너무 비싸서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과거에 답습한 것들이 있으니까 아파트 다 되면 10억이고 구역 지정되고 개발하면은 시작만 하면 3, 4억이야. 그냥 피만. 은평구 증산 수색이 그러니까 딴 데는 더 난리가 날 것 같아 이제. 더. 무슨 말인지 가십니까? 그러면 어차피 은평 수색이 확정된 데들이 3억이면 얼마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어딜 들어가겠냐라는 게 궁금하다라는 거죠. 그죠? 어딜 들어가셔야겠냐라는 거죠. 그러면은 정비구역의 지정 요건을 보고 이거는 정비구역의 지정 요런 데 지정하겠다. 지정 안 된 데 중에 요런 데 지정하겠다. 그 뜻이죠? 예? 그 뜻이야 이게. 이런 데는 지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가 어떤지를 파악을 해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체 구역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요. 전체 건축물 대장을 다 떼가지고 노후도 오래된지 저는 이런 걸 다 체크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게 중요하냐면 감을 익히는 게 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지역에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곳이나 아니면 사업이 이제 철거되기 전의 지역들 이런 데들 있죠. 이런 데들을 한번 그냥 동네 골목골목을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그 면적을 정해놓고 구역의 테두리를 정해놓고 이 정도면 그냥 정비가 되는구나의 감을 한 세네 군데만 돌아다녀 보시면 알 거예요. 세네 군데만 돌아다녀 보시면 이 정도면은 우리 동네 이런 데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있구나. 그것도 하기 싫다. 그것도 하기 싫으면 그냥 지도 한번 딱 보세요. 그냥 땅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정비를 하네. 예? 요 정도까지라도 한번 보세요. 근데 저는 좀 돌아다닐 걸 권장해드려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구역은 볼 게 없고 주택 재개발구역은 일단은 최소 면적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5,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돼요. 5,000제곱미터 되게 좁습니다, 사실. 네, 되게 좁고요.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음 강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강목의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된대. 구역 전체 필지 중 과소 필지가 40% 이상인 지역. 그러니까는 4m 이하에 접한 것들이 40%가 되면은 정비구역 지정이 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네, 그래서 과소 필지가 40% 이상인 지역, 주택 접도율이 40% 이하, 그러니까 40% 이하인 지역, 과소 필지는 이 30평이 안 되는 땅들을 말을 해요. 그런 것들이 40% 이상이고 주택 접도율이 40% 이하인 지역. 조례 시행 전에 고시된 2010년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상
주택 재개발 예정 구역인 경우 2009년도까지 아까 제가 다 발표했다 그랬잖아요. 요때 것들은 50% 이하인 지역으로 한다. 그냥 대략 그냥 4m 이하에 접한 것들이 50% 정도 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보면 돼요. 4m 이하 접한 주택들이. 예? 50%.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니까 지도를 보고 감을 익히는 게 더 좋아. 아니면은 네이버에서 딱 눌러가지고 차가 못 들어가면은 4m 이하는 차가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보통 차 폭이 2.5 그 정도 되거든요. 근데 네이버 지도 보면 차가 못 가는 데는 파란색으로 안 나타나잖아요. 그런 거 잘 안 나타나면은 접도율이 안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귀찮으시면 잘 모르겠으면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예정구역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2010년도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2010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상 주택 재개발 예정구역인 경우는 50% 이하인 지역으로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호수밀도 뭐 이런 거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호수밀도가 뭐 헥타르당 몇 호 이상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을 좀 익히셔야 돼요. 쭉 이런 것들이 정비 예정구역으로 되고, 역세권은 철도역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의 역세권 지역 중 쭉 해당되는 것들. 근데 불구하고 다음 강목 1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역세권 개발은 역세권 반경 500m 안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역세권 뭐 어디서부터 또 뭐 출구냐 뭐 가운데냐 막 물어보는데 역 중심부라고 보시면 돼요. 역 중심부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각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전용 주거 지역은 역세권 개발이 안 돼요. 공동주택으로 전용 주거 지역은. 그리고 뭐 근린공원 안 되고 최고고도지구 안 돼요. 최고고도지구 중에 김포공항 주변 최고고도지구는 제외한대요. 그런 데는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방화동 같은 데는 괜찮아요. 그죠? 최고고도지구 안 되고. 그리고 정비계획 수립 후 용도지역의 노후도 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이제 뭐 이건 잘 모르셔도 됩니다. 이제 뭐 준주거 지역은 2분의 1, 뭐 3종 일반 주거 지역은 뭐 3분의 2, 뭐 2분의 1 이상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건 정확하게 잘 몰라도 돼요. 그냥 준주거랑 3종이 다른 데보다 조금 완화돼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 역세권 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랑 동일해서 무조건 20% 정도 완화돼 있어요. 노후도가 60%가 아니라 50%만 되면 역세권 개발은 가능해요. 무슨 뜻이냐면 노후도가 100집 중에 100채 중에 60채가 만약에 헌집이야. 예? 이러면 한꺼번에 다 철거가 가능해요. 그게 노후도 60%란 뜻이에요. 노후도가. 그리고 노후도가 50%란 뜻은 100집 중에 50집이 헌집이면 다 올 수 있다. 아파트는 왜 막연한 기대를 하냐면, 아파트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같이 노후되는 거잖아요. 아파트 한 동 한 동 따로 못 짓잖아. 전체 한 단지가 토지가 공유로 돼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런 데들 지금 예정구역인 데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재개발이 안 될 수 있는 곳도 있겠죠. 만약 도로 여건이 좋아가지고 뭐 집들을 계속 지을 수 있는 데들은 노후도가 진행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그 내부적인 사정들을 잘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가 앞으로 신축행위가 잘 일어날까 못 일어날까,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접도율이나 차량이 진입되거나 안 되거나, 우리나라는 지금 무조건 집을 짓거나 건물 지으려면은 주차장이 우선적으로 확보돼야 되거든요. 그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땅들이 많지 않으면은 그런 데들은 이제 노후도가 진행된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은 좀 나중에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역세권 개발 사업. 이게 역세권 개발 사업이 되게 중요한 게, 용적률을 올릴 수 있는 거는, 이제 개인 땅에 용적률을 올려주는 거는 굉장히 큰 혜택이잖아요. 그죠? 아무 땅에 막 상업농지로 막 안 바꿔줘요. 공익적인 성격,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거고, 그게 공공성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명분이 있어야지만이 용도지역 상향이 되거든요. 근데 용도지역 상향하기에 가장 좋은 명분을 갖고 있는 게 역세권이에요. 역은 사람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그죠? 그러면은 용적률을 더 주면서 뺏어올 수가 있어요. 그냥 못 뺏어와. 너 용적률 더 줄 테니까 얼마는 나한테 기부 체납을 해. 그렇게 해서 임대 아파트를 제일 많이 공급할 수 있는 명분을 갖고 있는 게 역세권 사업이에요. 근데
지금 박원순 시장에서 가장 큰 부동산 정책 중에 이슈는 24만 원 임대주택 공급이거든요. 그럼 뭘로 하겠냐라는 거죠. 뭘로 하겠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개발 사업 중에 용적률을 더 높여주면서 할 수 있는 재개발 또는 역세권 개발 사업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을 박원순 시장 때는 가장 주목해 보셔야 돼요. 역세권 개발을. 그래서 예전에 예정구역 중에 올해 지정이 된 곳이에요. 작년에 지정됐구나. 2010년도에, 2009년도에 정비 예정구역 중에 신길 뉴타운이, 신길역 주변이 역세권 구역으로 확정이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정비 예정구역 중에서 이렇게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된 데들 좀 몰랐겠죠? 이런 데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게 신길역이에요. 어딘지 알겠습니까, 대가? 신길 역세권 10부터 치면 나옵니다, 이거. 네. 자, 도화동 쪽을 한번 보는 거예요. 저희가 추천해주는 곳은 도화동인데, 일단은 여기 마포역부터 공동역까지는 보면 거의 테헤란로에 버금가요. 그리고 공동역 역사 혹시 새로 가보신 분 계십니까? 어마어마하죠. 네, 유동인구도 장난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쪽 개발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쪽들 한번 유심히 보는데 이쪽에서 역세권 개발로 가장 가능한 곳 중에 하나가 도화동 242번지 일대예요. 지금 이거 체크도 해놨습니다. 이게 마포신문, 한문으로 마포신문이죠. 이 마포신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링크를 해놓은 겁니다. 한번 쳐볼게요. 마포신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과 있는 근거 자료가 합치가 됐기 때문에 보여드린 거예요. 이걸 누르시면 도화동 242번지 일대 10부터 사업 추진하는 게 있는데 지정도 아니고 해제도 안 됐어요. 지정이 안 됐으니까 해제도 안 되는데 추진은 했었어요. 옛날부터 예정 구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쪽들을 이 그림을 보면은 대강 감이 있는 분들, 이 지역을 잘 아는 분이면은 요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대강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요 그림도 아마 많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흐리게 나오지만 이게 역세권 10부터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는 자료예요. 그래서 이 지역이 예정 구역입니다. 그래서 도화동 242번지 일대 10부터 사업 추진인데 저희 회사에서 이제 이쪽을 되게 유심히 보고 있었고 이쪽에서 저희가 투자도 많이 시켰고 이쪽에 지금 소액으로 신축 투자들을 많이 권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분석을 다 해봤어요. 직접 돌아다녀 보시면 알고 아니면은 그냥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해 보셔도 돼요. 길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감 오십니까? 모양 보면 감 오세요? 블럭 모양 보면 감 오시냐고요? 이 토지의 모양이 감이 오시냐고? 감 안 오면 어쩔 수 없고요. 느낌 오세요? 네, 느낌 오시면 괜찮아요. 느낌 오시면 한번 가보세요, 이제. 네. 그래서 요 일대들을 한번 쭉 보셔야 되는데, 이 일대, 전체 건축물들을 다 떼서 정리한 겁니다. 도화동 연장 일대 건축물들 현황해서 건축연도부터 해서 쭉 다 뗐습니다. 71, 91, 88, 77, 85, 80 다 뗐습니다. 이쪽에. 1945년 것도 있어요. 네. 전체 건축물 대장을 다 떼가지고 이 일대에 대한 조사를 싹 다 했어요. 뭐 하려면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될 것 같더라 이런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떼가지고 노후도를 싹 다 조사를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노후도 충족됩니다. 노후도 충족되고 10년 동안 신축 허가난 것들이 몇 개가 돼요. 한 3개 정도 되는데 주차가 안 되니까는 조합원 수가 늘어나지 않는 소규모 근생 건물 몇 개 들어가 있고 다세대 10년 동안 2동 지어졌어요. 느낌 오시죠? 그 정도면. 네. 노후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일대를 전체를 분석을 해봤더니 노후도 충족도 돼요.
그래서 지금은 미리 알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미리 분석해서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 금액은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들은 투자 금액이 한 많게는 한 8천만 원 정도 돼요. 많게는 8천만 원 정도 되고 적게는 6천 정도 될 것 같은데 한 8천 정도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갭 투자가 강북구 번동에 있는 아파트를 하더라도 소형 아파트들 하더라도 1억 정도 들어가요. 네, 그렇게 해서 막연하게 그런 데들 90년대 중후반 언제 될지 모르고 아파트 가격 안 오르느냐 하는 것보다 마용성 하면은 그래도 최고거든요. 지금 서울시 집가 상승률은 거의 최고거든요. 거기에서 노후도가 충족돼 있고 옛날에 추진했던 것들 중에 안 되더라도 임대 수익을 거둘 수가 있어요. 마포 그쪽에 마포 쪽이 지금 그 업무 지역 쪽으로서 강북에서는 거의 최고거든요. 그래서 임대 수익을 누리고 있다가 막 되면은 굉장히 큰 덤을 가질 수도 있는 곳이. 그래서 쭉 지금까지 살펴본 게 서울 정책에 있어서는 어차피 지금 새로운 게 특별하게 나오진 않아요. 박원순 시장도 자기가 한 거를 계속 할 수 있게 도와달라. ING가 선거 공약이었거든요. 새로운 걸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잘할 수 있게 해줘라. 그런 것들 중에 가장 지켜나가야 되는 것들이 사실은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이고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민간이 접근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은 채비지를 개발하는 것은 우리랑 아무 상관없어요. 실질적으로 나대지 상태로 있는 유유지라든지 우리 빗물 펌프장 같은 데도 난 빗물 펌프장에 나는 그 주택을 공급하는 발상 자체가 웃긴 것 같습니다. 그 빗물 펌프장 뭐 하는 데인지 아세요? 이렇게 구덩이를 파놓는 거야, 구덩이를. 예? 그럼 물이 안 넘치게 요게 물이 이렇게 고이다 해서 살살 빠져나가라고. 이게 무슨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뭐 지을 수는 있겠지만 잘못해갖고 맨홀에 한 명 살아 빠지면 어쩔 건데 그 욕은 누가 먹을 것이며. 예? 그죠? 이제 장마철에 맨날 맨홀에 빠져갖고 1km 있다 찾아냈다는 그런 뉴스 맨날 나오잖아요. 예? 아직도 그러고 있는데 지금 여하튼 간에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재 정책에 맞게 공급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 임대주택 공급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해볼 만한 것들이 역세권 개발 시프트 쪽에 있어서 예정지가 그나마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계속 관심 있게 한번 가져보시면 이 지역이 정책에 맞는 가장 소액 갭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임대사업자나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은 좀 심화 과정이 앞으로 생길 거예요. 근데 심화 과정은 세미나에서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이런 실질적인 얘기를 해도 막 꾸벅꾸벅 조는데 임대사업 법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숫자가 막 나오고 글자 작아지잖아요. 코고라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심화 과정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지금 이제 왜냐면 이렇게 세미나라는 것은 약간의 개요적인 부분만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저도 좀 지겨울 때가 많아요. 저도 맨날 똑같은 말을 해야 되고 하니까는 이런 것들은 아마 제가 자주 이제 안 할 겁니다. 이제 한 달에 똑같이 해도 매주 오시더라고요. 그것도 또 신기해요. 더 웃긴 거는 매주 와서 똑같은 말을 하는데 또 웃어. 예, 그래가 또 여하튼 간에 그런 것보다 서로 그러면은 시간 낭비를 많이 하는 것 같아갖고 임대 사업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그 특이한 사례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 우리가 임대 사업을 했는데 재개발이 됐는데 새로운 주택이 만약에 국가가 될 경우에 어떻게 되겠냐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이런 것들부터 국세청에 지료해 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취합되면은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리는 시간을 이런 공개 세미나에서는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임대주택에 관한 것들이나 뭐 투자 방법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지금 나오는 것들에 대한 세율적인 세법적인 설명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유튜브를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찾아보시고 실적인 질문 이런 거는 뭐 카톡 이것보다 카톡 다 끄거든요. 다들 뭐 카톡 보십니까? 요번에 한경 보니까 카톡도 하고 하던데 저희 카페를 통해서 다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카페 저희 가입돼 있으신 분? 예. 카페
카페를 통해서 질의를 좀 하셔도 되고요. 나머지 세부사항은 유튜브에서 만나는 걸로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테니까는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고객 상담 신청서 다 내주시고요.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